교정을 추천하고 싶은 대상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교정 치료 받는 중간에 장치 보이는 게 스트레스 받는다는 사람, 결혼을 앞둔 신부들이겠죠. 또는 연예인들이나 방송하는 사람들도 설축 교정 장치를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설축 박사 최연범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찾아뵙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정이라는 것 자체가 이를 움직이는 게 교정인데요. 교정에는 종류가 장치를 붙이는 교정과 장치를 붙이지 않는 교정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치를 붙이는 교정에는 바깥쪽에 붙이는 교정과 안쪽에 붙이는 설축 교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교정 치료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장치를 기존적으로 붙이는 방법, 우리가 순축 교정이라고 부르죠. 밖에 붙이는 교정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치를 붙이지 않는 요즘 많이 쓰는 투명 교정이라는 장치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어느 정도 눈에는 보이죠. 이거는 끼웠다 뺐다 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설축이라고 안쪽에 붙이는 설축 교정 장치, 이렇게 크게 나눠서 세 종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축 교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정 장치를 붙이는 치료 방법인데요. 우리가 바깥쪽에 붙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게 치아의 안쪽 설축에 붙이는 것을 설축 교정이라고 합니다. 교정 치료는 대부분 다 어느 방법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장치가 안에 붙어 있다는 것과 다를 뿐이고요. 모든 경우에 있어서 모든 치료가 가능한 게 설축 교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밖에서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같은 교정을 치료를 하는데 나는 심미적인 게 제일 중요해 라고 할 때 가장 심미적인 방법이 설축 교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축 교정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약간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불편함은 사실 순축 교정이나 설축 교정에 크게 차이점은 없어요. 설축 교정이 단지 순축 교정에 비해서 약간의 비용이 조금 더 든다는 게 단점이라는 단점이라 할 수 있겠죠. 조금 비용이 더 드는 이유를 사실 브라켓이라고 하는 이 붙이는 장치가 설축 교정 장치가 조금 더 비싸요. 또 브라켓을 붙이는 방법이 기공 과정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비쌀 수 있지만, 최근에는 그 비용 차이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거의 차이 나지 않습니다. 한 1-20% 차이가 날까요? 거의 비슷한 가격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축 교정은 일단 심미적인 것이기 때문에 심미를 중요시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직장인인데 나는 남한테 보이는 게 싫다, 교정 치료 받는 중간에 장치 보이는 게 스트레스 받는다는 사람, 또는 좋은 예가 결혼을 앞둔 신부들이겠죠. 교정장치 붙이고 결혼한 건 약간 끔찍하잖아요. 또는 연예인들이나 방송하는 사람들도 설축 교정장치를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치를 붙이면 발음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했는데, 요즘 설축 교정장치는 굉장히 얇아졌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활하거나 일반적인 말을 할 때는 발음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설축 교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하나 큰 거는 내가 이 관리를 못하는 사람, 또는 이 자체가 약한 사람들은 설축 교정하는 것을 강력 추천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정장치를 밖에 붙이잖아요. 그러면 그 교정장치 주변에 충치가 많이 생겨요. 이가 약한 사람들은 교정장치에 의한 충치가 굉장히 크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축 교정 그런 사람들한테 더 많이 권하고요. 설축은 충치가 안 생겨요. 99% 안 생깁니다. 왜 안 생기냐면, 우리가 충치가 생기는 부위는 침이 없을 때 생겨요. 이의 바깥쪽은 침이 굉장히 많이 마르죠. 우리가 말할 때 보면 갑자기 입안이 뻑뻑해서 바깥쪽에다가 침을 바르지 안쪽에는 바르지 않잖아요. 안쪽에는 언제나 침이 고여있기 때문에 이가 침 안에 담겨져 있으면 충치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설축 교정 자체는 장치에 의한 충치는 안 생긴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못하는 어린애들, 또는 약간의 핸디캡이 있어서 내가 관리가 잘 안 되는 사람들, 또는 이 자체가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은 설축 교정하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하겠죠. 그래서 설축 교정을 전문적으로 한다고 표방하는 병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잘 상담해 보시고 정말 설축 교정을 많이 하셨는지, 그리고 그 케이스가 많이 있는지, 그런 데를 찾아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에도 대한설축교정 의사회라는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그나마 설축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인 선생님들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에 문의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하게 내가 설축을 하기 때문에 다른 교정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크게 없어요. 교정 치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치료받는 병원에 가서 장치를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철사를 바꾸거나, 또는 이에 힘을 줘서 이가 움직이게 만드는 고무줄을 쓰거나 하는 과정인데,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방문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내가 정기적으로 병원에 내원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오지 않으면 교정이라는 게 진행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언제든지 교정을 시작할 때는 내가 정기적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너무 먼 병원을 선택하는 건 약간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긴 합니다.